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2014년 대구역 근처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직접 겪었던 일과 그 당시 알게 된 노숙자분들에 관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일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대구역 주변에서 노숙자분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들은 노숙자분들께 도시락을 나눠주고 추운 겨울에는 담요나 옷을 챙겨드리는 그런 봉사단체였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대구역 근방에 대략 10명 남짓 되는 노숙자분들이 항상 모여 있었고 그 중에서 유독 저를 살갑게 대해주던 3명의 노숙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영수 아저씨, 그리고 광호 형님, 또 한 분은 이름도 없이 그냥 할배라고 불리던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인사 정도만 나누다가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도시락을 챙겨드리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 케이스였죠. 그렇게 그분들과 알고 지낸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한날은 영수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영수 아저씨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간 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노숙자분들이 한 곳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좀 더 좋은 곳이 생기면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흔한 일이라, 저희 봉사단체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관구 형님을 찾아가 영수 아저씨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관구 형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 그 양반. 그 며칠 전에 젊은 남자들 따라서 같이 가더라고. 무슨 일자리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따라가던데 그 뒤로 못 봤고, 뭐 좋은 데 갔으니까 잘 살고 있겠지.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시원섭한 감정들도 들었지만 노숙자분들 사이에서 일자리가 생겼다는 말은 희망 그 이상의 가치를 뜻하는 단어라 저는 영수 아저씨가 다시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구역 근처를 지나가다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됐고 노숙자분들이 보기엔 굉장히 솔깃한 내용의 그런 전단지였죠. 숙식 제공 하루 15만 원 나이 무관. 그리고 그 밑에는 대구 복지센터라고 적혀 있었는데 뭔가 글씨체가 좀 허술하게 인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영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그 당시엔 단순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용역 업체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었죠. 그런데 제가 그 전단지를 보고 난 뒤부터 광구 형님과 그리고 할배라고 불리던 아저씨마저 갑작스럽게 사라져 버렸고 저는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건지 너무 의아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와 같이 도시락 배분을 돕던 태기 형님께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종교가, 요즘 노숙자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 평소에 보이던 분들도 안 보이시고, 뭐 형님은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니, 이건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노숙자분들이 통장을 만들면 누가 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 다들 그것 때문에 따라간 것 같은데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단순 통장되어 사기 같은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 후로 노숙자분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노숙자분들은 점차 줄어들었고 어떤 날은 도시락이 남을 때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서 지내면 참 다행이지만 혹시나 그게 아닐까봐 저는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었죠.
그리고 한날은 초면인 노숙자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과 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원래 고향이 서울인데 어쩌다가 대구로 내려왔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원래 서울 분이셨구나. 아, 그리고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도시락을 나눠주는 봉사단체거든요. 뭐 도시락 말고도 이불이나 담도 나눠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기 근데 뭐 물어볼 게 있거든. 내가 대구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요. 며칠 밤마다 젊은 청년들이 우리를 찾아오거든. 혹시 그 사람들도 같이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야. 그 아저씨의 말은 밤마다 젊은 청년들이 찾아와 말을 붙이는데 그 내용이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토요일마다 봉사를 하는 단체고요.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이상한 소문들도 많으니까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끝으로 그 아저씨와 헤어졌고 그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봉사를 하고 있다가 그날 저희에게 물어볼 게 있다면서 형사분 2명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 노숙자 실종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었고, 혹시나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처음 형사분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너무 무섭고 충격이었고, 저는 한 달 전 한 노숙자 아저씨에게 들었던 밤마다 활동하는 청년들에 대해 털어놓았고, 평사부은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며 그렇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날부터 봉사자들끼리 모이면 노숙자분들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나눴었는데, 그때 같이 봉사를 하고 있던 태기 형님이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야, 이분들 내가 보기엔 어디로 팔려간 것 같기도 해. 그거 있잖아. 뭐 일자리 소개해 준다면서 사람 팔아 넘기는 거.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또 모르는 거잖아. 태기 형님, 본인의 생각은 노숙자분들이 실종됐다면 분명 어디론가 팔려갔다는 의견이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분들은 지금 생사가 불확실한 상황일 수도 있을 거란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뉴스에서 대구역에 관련한 사건 기사가 하나 보도됐고 그 뉴스의 내용은 노숙자 명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대출 사기 조직에 판매를 했다는데 대구역과 동대구역 주변 노숙자 7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기사였었죠. 하지만 뉴스에 나왔던 건 단순 통장 거래 그리고 사기 조직 검거라는 말뿐이었고 그 7명의 노숙자들에 관련해선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 후로 봉사자들 사이에서는 그 조직이 단순히 통장만 사고팡이 아니라 노숙자분들을 팔아넘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죠. 그 소문에 의하면 중국 의류 제조 공정으로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에 혹해서 따라가게 되면 그 뒤로는 2번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없다는 끔찍한 이야기였고 그런 소문들 때문에 역 주변 분위기는 사오름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봉사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때부터 가끔씩 낯선 사람이 노숙자들에게 접근할 때면 저는 일부러 다가가 어디서 나왔냐고 경계를 하면서 물어봤고 그땐 제가 이분들을 지켜낼 방법이 이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나 봉사단체 사람들이 하나둘 바뀌면서
태기 형님이 봉사단체장을 맡게 되었고, 노숙자분들의 실종 사건에 대해선 점점 잊혀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태기 형님이 저를 급하게 부르더니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야, 그 예전에 광구 형님이라는 노숙자분 기억하지? 당연히 기억하죠. 내가 좀 전에 화장실 주변에서 관구 형님을 본 것 같아서. 그래서 태기 형님과 같이 화장실로 뛰어갔더니 그 근처에서 있던 건 몇 년 전 사라진 관구 형님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유쾌하고 활발한 관구 형님이 아니었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었는데 유심히 지켜보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듯 보였고 사람 말도 못 듣는 건 물론 말씀도 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였었죠. 저는 관구 형님을 부축해서 쉼터로 모시고 가려고 했었는데 관구 형님은 저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제가 다가가자 깜짝 놀라면서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2번 다시 관구 형님을 만날 순 없었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직도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죠. 요즘은 봉사활동을 나가진 못하지만 가끔 대구역을 지나갈 때면 그때 그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너무 안타깝고 이 사건이 그 전봇대에 붙여져 있는 전단지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 거라 보는데 그 또한 제 추측이고 벌써 11년이나 지난 일이라 이제는 어떻게 알아낼 방법도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들 옆에서 밥을 나눠주던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그분들 표정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분들이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을지 아직도 걱정이 됩니다. 이건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접 겪고 들은 이야기이며 혹시 사연을 통해 그때 사라진 분들 중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